여의도 시범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습니다. 여의도 개발을 상징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역점 사업으로 여의도 개발을 했는데, 개발한 여의도 땅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의도 땅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면 지금이야 뭐 여의도가 금싸라기 땅이지만 당시만 해도 개발 초기였기 때문에 대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많았고, 또 서울 도심과 여의도를 이어주는 서울대교, 그러니까 지금의 마포대교죠. 마포대교의 가설이 계획보다 늦춰지면서 사람들이 구매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개발도 상당히 지지부진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양택식 서울시장에게 1972년까지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택식 서울시장으로서는 입술이 바짝바짝 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일반 기업이나 세간에 여의도가 경쟁력이 있고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곳임을 알리기 위해서 모범 사례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의도에 당시로서는 초고층인 12층짜리 아파트 1854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1971년에 짓게 됩니다. 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 준공을 계기로 해서 여의도 개발의 가속화가 진행이 됐고, 개발 이전에는 땅콩들만 가득한 땅콩밭이었던 여의도가 금싸라기 땅,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데는 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 준공으로부터 채 5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이제 지어진 지가 거의 50년 가까이 된 상황이니까 다른 여타의 아파트들처럼 재건축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향후 여의도 시범 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네요. 이쪽이 방금 둘러본 여의도 시범 아파트고, 저 길 건너가 여의도 초등학교고, 지금 여기 보시는 다리가 원효대교로 진입하는 진입 구간인데요. 당연히 이제 도로가 있고 그 양옆으로 아파트 학교가 있다 보니까 차량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음벽이 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효대교 방음벽이 의미가 있는 게, 대한민국 최초의 방음벽이 바로 이곳이에요. 원효대교 방음벽. 다른 동네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시될 수 있었던 것들이 여의도라고 하는 특수성, 여의도에 사는 분들의 생활 여건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음벽을 이쪽에서 최초로 치기 시작해서 대한민국 곳곳에 이제 그 뒤로 방음벽을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근에 어느 기사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방음벽이 너무 많다. 그 방음벽 대신에 이 도로에 소음이 적게 나게 하는 무슨 공법이 있대요. 그런 저소음 도로로 점차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기사가 났던데, 어쨌든 이 방음벽의 천국, 대한민국의 서막을 알리는 방음벽의 조상이 바로 이 원효대교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효대교가 당시로서는 상당히 조형미에도 신경을 써서 만든 다리거든요. 그러니까 1981년에 완공이 된 다리인데, 그러니까 한강다리가 부족하던 시절만 해도 조형미고 자시고 일단은 다리를 짓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 조형미라는 건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이 1980년대로 진입을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국력이 성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한강 다리로 이 서울을 상징하는 곳이니만큼 조형미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 원효대교에 디비닥 공법이라는 게 적용이 됐대요. 뭐 교각을 최소화하고 상판과 상판을 연결하는 당시로서는 최신 공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원효대교의 조형미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거의 3km에 육박하는 길이의 한강 다리들이 들어서고 있는 시점이라 그렇긴 하지만, 당시 원효대교가 지어질 때만 해도 이게 최장 길이였다고 해요. 이게 한 1400m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름다움도 추구하고 길이도 길고 당시로서는 꽤 공을 들여서
만든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동아건설이 자금을 대서 민자로 지어진 다리거든요. 그래서 동아건설에서 이 다리를 민자로 짓고 나서 통행세를 받았어요. 한 대에 200원씩이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20년 동안 다리 통행세를 받고 20년 뒤에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지어진 한강 최초의 유료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동아건설의 뜻대로 뭐가 안 되죠. 동아건설이 당시 이 다리를 짓는데 들인 돈이 225억이라고 하는데 매년 한 25억 정도의 수익을 거둘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당시로서는 너무 생소한 유료 다리다 보니까 그 이용이 동아건설의 계획만큼 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1년 평균 매출이 한 12억?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다리 유지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들을 빼고 남는 수익이 한 9억? 동아건설이 예상한 수익에 비해서는 턱없는 수치였고, 당시 세관에서 공공을 이용하는 한강 다리에 민자가 투입이 돼서 요금을 받는 게 적당하냐에 대한 비판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 10년이 뭐예요? 채 5년도 채우지 못하고 1983년 동아건설에서 그냥 이 다리를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해버려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수익이 기대치에 비해서는 아니긴 하지만 일정 정도 나고 있던 상황에서 왜 이거를 아무 조건 없이 동아건설이 서울시에 기부를 했을까? 225억이 지금도 사실은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시점을 1981년으로 돌려보면 당시 서울시에서 잠실에 있던 CUG, 그러니까 지금의 롯데월드 자리 있죠. 그 부지를 주식회사 한양에 114억인가? 어쨌든 150억 미만에 팔아요. 동아건설이 원효대교 짓는데 들였던 돈 225억이면 지금의 잠실 롯데월드 부지 1.5배만한 걸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비용으로 따져보면 사실 이게 얼마나 큰 비용이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아건설이 사실 서울시 또는 한강하고는 뭐가 좀 잘 안 맞는 게, 이 원효대교 비싼 돈 들여가지고 지었다가 원금 회수도 못하고 기부 체납해버렸죠. 또 하나 사실 더 큰 게, 성수대교를 지은 건설사가 바로 동아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건설이 한때는 현대, 대림, 동아 이렇게 해서 한국 건설업계의 빅3라고 불릴 정도의 상당한 건설회사였는데, 한강에서만큼은 유독 재미를 못 보고 아픈 기억, 쓰린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총 연장이 1470m, 공사기간이 78년부터 81년까지, 시공자가 동아건설 산업주식회사라고 적혀 있고요. 원효대교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을 보고 계속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